전 세계가 인정한 의료 선진국, 유럽. 그곳에서도 끝내 고치지 못한 병이 있었습니다. 수술 3번. 입원 대기 6개월. 끝없는 고통. 그리고 결국 돌아온 말 한마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병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의 수술로 완치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병을 한국 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의료 불모지라 불렸던 나라 의약품 하나 자급하지 못했던 나라.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세계가 가장 놀라고 가장 부러워하는 의료 강국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진심이 담긴 설명과 배려. 수천만 원이 드는 치료를 수십만 원으로 끝낼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마음까지 고치는 따뜻한 손길이 있는 나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럽 최고 병원들이 손을 놓은 아이를 한국이 살려낸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그 한 나라가 어떻게 한 생명을 살려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지 여러분께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단 1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 감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바 스튜어트입니다. 런던 대학 간호학과에 다니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단 하루 만에 변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나시면서 7살 동생 루비의 유일한 보호자가 된 거죠. 병원 예약과 약 처방 일정으로 빼곡한 달력이 제 모든 일상이 되었습니다. 간호학 교과서를 읽던 시간은 보험 서류와 병원 영수증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루비는 선천성 항문 직장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장과 항문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NHS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괜찮아, 루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들이 있어. 이렇게 말하며 루비를 안심시켰죠.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수술 후 루비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어요. 극심한 복통은 물론이고 가장 문제는 실금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학교에서 매일 자신도 모르게 대소변을 지리는 상황, 그 모욕적인 경험을 상상해 보셨나요? 언니, 친구들이 나보고 똥아가라고 놀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NHS 시스템에서 루비는 3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매번 실패였어요. 오히려 증상은 악화되었죠. 전문의 예약은 기본 6개월 대기였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스튜어트 씨.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시스템이 아닌 내 동생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책임을 시스템에 돌렸습니다. 영국 최고 병원이라는 런던 킹스칼리지 병원에서의 최종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인공 항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장루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간호학도였던 저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7살 아이에게 평생이란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리고 그 장루주머니가 어떤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주는지 말이죠. 밤마다 울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하루 3시간도 채 못 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꼭 10살은 늙어 보였죠. 내가 부족해. 더 노력해. 루비를 위해. 끊임없이 자책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전환점은 루비의 치과 치료 중이었어요. 대기실에서 한 한국인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항문 직장 기형인가요? 제 조카도 비슷했는데 서울에서 수술받고 완전히 나았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니. 북한과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 영국 미디어에서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한국의 서울어병원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수십 편 발표한 세계적 전문의들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비슷한 증상의 영국 아이가 한국에서 수술 후 완치되었다는 사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야 해.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상상 속의 후진국은 온데간데 없고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한 공항이 우리를 맞았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영국보다 훨씬 빨랐고 공항 직원들의 영어 실력도 놀라웠습니다. 루비,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을까? 공항 리무진은 정확히 예정 시간에 출발했고 고속도로는 영국보다 더 깨끗했어요. 서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런던의 낡은 빌딩들과 달리 미래적인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고 어디서나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숙소 근처 식당 주인은 영어를 못해도 번역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고 루비에게는 매일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요. 병원 첫 방문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어병원 소아외과 김 교수님은 영국에서 가져온 모든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단 5분 만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간 영국 의사들이 놓쳤던 진단을 단 5분 만에 의심한 겁니다. 영국에서의 수술들이 실패한 이유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그날부터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MRI, 항문내압 검사, 신경전도 검사. 영국에서는 6개월씩 기다려야 했던 검사들이 하루 만에 모두 진행되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의료진의 태도였습니다. 아이가 불편해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바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려는 영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검사 결과 김 교수님은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스튜어트 씨, 루비의 문제는 기존에 알려진 항문 직장 기형이 아닙니다. 영국에서의 반복된 수술로 인한 골반 신경 손상이 주 원인이에요. 이건 약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경제 건술이 필요해요.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영국 최고의 병원들이 놓친 진단을 이곳에서 발견했다고. 하지만 김 교수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논리적 설명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성공률이 얼마나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절대적 보장은 없지만 루비처럼 어린 환자는 80% 이상 호전을 보입니다. 한국의 소아신경외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것도 실패하면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그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하지만 아침에 수술실로 향하는 루비의 얼굴엔 이상하게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김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어린 동생의 이 믿음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수술은 7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놀랍게도 30분마다 간호사가 와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지금 신경재건 작업 중입니다. 교수님께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셨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드디어 김 교수님이 수술복 차림으로 나오셨을 때 그의 표정만으로도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잘못된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했지만 모두 복구했어요. 이제 회복을 지켜봐야 합니다. 수술 후 루비의 회복 과정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통합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었어요. 전문 소아 간호팀이 24시간 모니터링했고 영양사는 매일 루비의 상태에 맞춘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배변 훈련, 심리상담사의 정서 지원까지. 한 명의 환자를 위해 이렇게 많은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다니. 더 놀라운 건 김 교수님이 바쁜 일정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루비를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좋아졌네. 이대로 가면 일주일 내로 배변 조절이 가능할 거야. 때로는 간단한 마술 트릭으로 루비를 웃게 만들기도 했어요. 영국에서는 의사 얼굴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정성이라니. 수술 10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비가 처음으로 실금 없이 배변에 성공한 거예요. 언니, 내가 했어요. 화장실에서 제대로 쌌어요. 7살 아이의 이 외침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3년간 영국의 모든 병원이 포기했던 일이 단 10일 만에 현실이 되었어요. 퇴원 전날, 김 교수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루비의 문제는 영국에서의 잘못된 수술 접근법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서구 의학 교과서대로만 진행했지만 한국은 최근 10년간 이 분야에서 혁신적 수술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한 미세신 경제 건술은 영국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퇴원날 병원비를 정산하러 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검사와 7시간의 복잡한 수술, 2주간의 입원 비용이 영국 사립병원의 3분의 1, 스위스의 5분의 1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고급 의료가 이렇게 저렴할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직원은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은 의료의 질은 높이되 비용은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의료는 특권이 아닌 권리니까요. 그제서야 병원 내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이해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환자들이 한국의 의료를 찾고 있었어요. 심지어 의료 선진국이라는 독일, 미국, 캐나다에서도 환자들이 왔습니다. 일본 환자도 많았어요. 경쟁국에서도 인정하는 의료 기술이라니. 루비의 회복은 퇴원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후속 진료를 위해 한국에 몇 주 더 머물기로 했고 그동안 서울의 일상을 경험했어요. 24시간 안전한 거리,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어디서나 느껴지는 질서와 배려. 특히 대중교통은 충격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 깨끗한 시설, 그리고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는 문화까지. 영국 언론들은 왜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도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닌 많은 면에서 영국보다 앞선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검진에서 김 교수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루비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도 문제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정말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루비에게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영국 의사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날, 저는 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교수님, 루비의 삶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국의 모든 병원이 포기했던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김 교수님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죠. 저만의 공이 아닙니다. 우리 팀 모두와 한국 의료 시스템의 결과예요. 그리고 스튜어트 씨, 당신의 용기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생을 위해 미지의 나라로 오는 결단력은 아무나 갖지 못해요. 그 순간 루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른 순간이었어요. 루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언니가 이제 내 엄마 같아요. 그리고 김 선생님은 우리 가족 같아요.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하루 앞두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루비, 우리 영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 루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선 아무도 나를 놀리지 않아요. 결국 저는 영국 대학에 휴학 연장 이메일을 보냈고 한국에서 간호학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6개월만 더 머물 계획이었지만 어느새 2년이 흘렀고 저희는 완전히 한국에 정착했어요. 지금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국제환자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세계 각국에서 오는 환자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루비도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며 이제는 한국어가 저보다 더 유창합니다. 영국의 동료 간호사들에게 메일을 보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의료는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최고의 기술, 환자 중심의 철학,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만들어낸 결과다. 의료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영국이 배워야 할 점이 이렇게 많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루비가 물어봅니다. 언니, 우리 언제 영국에 갈 거예요? 저는 대답해요. 그곳은 우리가 태어난 나라야. 언젠가는 방문하겠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바로 이곳, 한국이야. 루비는 그럴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다행이에요. 한국이 더 좋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선진국의 오만함과 편견이 무너지고 진정한 의료 강국을 발견한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김 교수님의 말씀처럼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 덕분이었죠. 이제 저는 세계 각국에서 오는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따뜻한 시스템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